무시당할 때 제대로 대응하는 법. 왜 참으면 더 당하게 될까?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무시를 참으면 왜 더 심해지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스탠퍼드 감옥 실험입니다. 무시를 참으면 더 심해진다.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죠. 연구진이 지하실에 가짜 감옥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교도관 역할과 죄수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역할극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죄수들을 점점 더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죄수 역할의 학생들은 침묵하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참기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은 당초 계획했던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너무 위험해져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무시를 참으면 상대는 더 심하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더 밀어붙여도 되겠구나 하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 일상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농담이었던 말이 결국은 공개적인 모욕으로 커지는 경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침묵과 참음은 언제나 미덕이 아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더 큰 무례를 허용하는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덜 상대하거나 아예 관계를 정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대놓고 무시한다면 이직이나 부서 이동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내가 굳이 당신 밑에 있어줄 이유 없어.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면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침착하게 무시하기. 두 번째 방법은 때로는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대놓고 무시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확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상대는 별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 하면서 공격할 빌미를 잡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내 감정을 상대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쥔 채로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셋째,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세 번째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방금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맞나요? 이 한마디를 하면 상대는 크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농담처럼 넘길 수 없고 내 말의 무게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 경험을 딱 한 번만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이 쉽게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 사례로 보는 3가지 대응법.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기. 62세 박순자 씨의 사례. 박순자 씨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만나는 이웃 김 여사로부터 지속적인 무시를 당했습니다. 김 여사는 다른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항상 순자 씨는 또 그런 소리 하네. 순자 씨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순자 씨도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대응.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대화와 만남을 점차 줄임. 경로당 모임에는 참석하되 김 여사와는 거리를 두고 앉음. 다른 어르신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늘림.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등록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형성. 박순자 씨는 서예 교실에서 만난 새로운 분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었고
김 여사는 여전히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때 거리를 둔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이제 훨씬 마음이 편해요라고 말합니다. 침착하게 무시하기. 58세 정영수 씨의 사례. 회사 동기 모임에서 같은 회사 출신인 한 명이 지속적으로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수는 맨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답답해. 영수 말은 어차피 뻔하잖아. 같은 말을 다른 동기들 앞에서 반복했습니다. 정영수 씨의 대응. 무례한 발언을 들을 때마다 그 동기를 3에서 5초간 조용히 바라봄. 아무 말하지 않고 다른 동기에게 화제를 돌림.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 침착함을 유지. 3개월 후 그 동기가 먼저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미안하네라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영수가 항상 어른스럽게 대응하는 것 같아 배울 점이 많아라며 오히려 정영수 씨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65세 최명희 씨의 사례. 복지관 노인대학에서 같은 반 수강생이 최명희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명희 씨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명희 씨 말은 넘어가고 다음 얘기하자 같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최명희 씨의 대응. 그 수강생이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했을 때 최명희 씨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방금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맞나요? 그러자 순간 당황하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최명희 씨는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대화했으면 해요. 2개월 후 그 수강생은 최명희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대학 반에서도 최명희 씨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시는 그냥 참는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입니다. 앞서 살펴본 3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기.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침착하게 무시하기.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존중받을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세요. 상황에 따라 이 3가지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침착하게 넘기고,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자신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무시하지 않아요라고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